CCTV 살얼이 랐다 시즌4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김경주, 성우 이자옥. 다른 사람이 다 무모하다고 했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미림밖에 없고 발 하나 디뎌놓을 데도 없는데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황폐한 산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을 꿈의 무대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알아주는 박물관 다녀봤는데 외형상 건물이 아주 깔끔하죠. 근데 내부에 들어가서 그 내용물, 그러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일반적이고 단편적이고 그 많은 걸 소개하기엔 너무 벅찬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 건강한 약초를 자연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아예 산 하나를 약초 박물관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 무모한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인데 길이 생기고 꽃이 생기고 이런 연못도 생기고 사람의 힘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구나, 참 대단한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 약초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약초 박물관이라는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살면서 제일 큰 병이었죠. 침 질질 흘리고 왼쪽이 마비됐거든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도 못 들고 완전 마비 상태로 누워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경색을 딛고 고집스레 다시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에서 하는 모든 것이 치유라고 말하는 이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당뇨도 제 스스로 약 없이 이제 치유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편마비도 지금 진행 중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찾아왔지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약초 박물관을 향한 그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 뇌경색도 이겨낸 의지의 사나이,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소제목, 약초로 뒤덮인 치유의 숲을 아시나요? 왕태령 57세, 고미경 57세, 귀산 6년차. 시간은 부지런히 달려 논밭에도 슬슬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자막,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목적지까지는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야, 여기서부터는 비포장 들어오네.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만큼의 좁은 길을 1.2km나 달려야 하는데요. 비포장길을 달리는 차가 이리저리 흔들린다. 이거 뭐 놀이기구가 따로 없습니다. 차가 산속 공터에 도착한다. 아슬아슬한 길을 달려 도착한 목적지에는 울퉁불퉁한 산길과는 다른 편안함이 나지막이 내려앉아 있는데요. 왕태령 고미경 씨 부부가 이 자연을 만끽하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발 벗고 오세요. 부부가 매트를 깐다. 부부가 함께 자연에서 즐기는 요가라는데요. 자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허벅지를 딱 잡고 당겨봐. 부부가 매트 위에 마주 앉아 요가를 한다. 내가 더 많이 모르겠다. 너는 키가 작잖아.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두 사람만의 오붓한 시간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등을 두드려준다. 이걸 됐어. 아, 됐어? 시원하다. 탁 트인 전망. 몇 년 전까지 요가 강사를 했던 아내를 위해 태령 씨가 직접 만든 자연 속 요가장입니다. 그냥 이 숲에 나 혼자서 있는 느낌? 그 무지무지한 행복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화로워지고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뭔가 다른 세계 같은데 저만이 느끼는 거라서 뭐라고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이 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게 저 위에 요가장을 만든 거예요.
주위에 이렇게 몇 개의 그 설치물이 있지만은 저걸 제일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사실 저기는 굉장히 경사진 곳이라서 어떻게 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때 참 기쁨은 좀 컸죠. 남편이 만들어줬다는 것도 좋지만은 저 장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쩌면 저기에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이곳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물론 산이 주는 편안함이라는 게 있지만요. 이 산은 보통의 산과는 다른 더욱 특별한 점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가 산을 오른다. 정비해야 되고. 아, 여기 방풍도, 방풍이다, 방풍. 방풍도 올라왔네. 여기에 파란색 풀 비쭉비쭉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 요거는 전부 숙청포다, 숙청. 서창포. 저 안에 저 예쁜 꽃 폈네. 응? 노루말꽃. 노루발꽃? 저 분홍색. 깊은 산 속에도 진달래와 함께 봄이 찾아오면 이 산의 특별함이 더해지는데요. 아, 여기가 뭐 우리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존 건축물을 가지고 이렇게 조성돼 가지고 나온 그런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 길 따라가면서 이제 그 약초들을 다 볼 수 있게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생태를 바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연 생태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흔히 박물관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평범하고 판에 박힌 듯한 느낌이 싫었답니다. 그래서 아예 산 하나를 통째로 살아있는 약초 박물관으로 만들어 보자고 결심했죠. 그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 약초산 아래 커다란 가건물 전시장이 자리에 있다. 200여 가지가 넘는 약초를 분류 전시해 놓은 공간에는 왕태령 씨의 약초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투명한 병마다 말린 약초들이 가득 들어 있다. 사실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바위가 저희가 왔을 때는 조금밖에 안 드러났어요. 위에 조금 드러났었는데 이 밀림을 갖고 와야 되니까 어느 정도 파내고 땅을 개간하는 도중에 이렇게 바위가 다 드러내니까 더 멋진 풍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개간하는 도중에 이 뒤에는 저희들은 거북바위라고 불러요. 거북이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 이런 산에 거북이가 참 있기 힘든데 우리한테 행운이 올려나 보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했죠. 그래서 또 거북이가 생기니까 거북이는 물에서 살잖아요. 그럼 또 연못을 파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 연쇄적으로 그래서 탄생한 게 이 거북바위랑 이 절벽 같은 암석이랑 연못이 생겨나게 됐죠.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다들 무모하다 말했습니다. 2015년 귀산한 왕태령 씨. 주변의 걱정을 뒤로 하고 태령 씨는 착착 일을 진행시켜 갔습니다. 혼자 하려니 조금 느리고 더뎠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천막에서 자면서 산을 가꾼 지 3년이 지나자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죠. 그때는 얘기를 못해요. 거의 밀림이죠. 앉을 자리도 없고 여기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찔레 그다음에 뭐 이것도 구지뽕이라고 아주 무서운 놈도 있거든요. 아주 좋은 약초지만 그 놈이 또 가시가 아주 심해요. 한번 박히면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예, 하루에 한 5병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예요. 뭐 집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큰 돈이 되는 건 그냥 박물관이라는 게. 거기다 약초 박물관이니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기본 10년인데 뭐 지금 이제 5년 넘고 뭐 한 반은 했네요. 그래도. 귀산 5년. 한창 약초 박물관의 꿈이 완성되어 가고 있던 즈음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4월 달에 갑자기 뇌경색이 오는 바람에 부부가 산길을 걷는다. 병원에 있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일의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사람이 손이 당분간 이렇게 못 갔으니까 이 길도 사람을 닮아서 조금 황폐화됐네요. 이게 아프기 전에는 이 길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쁜 길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번 아팠다 오니까 길도 지금 이거 아픈 거예요. 와, 이 뭐야? 다닐 수 없는 길로 바뀌었잖아. 불과 1년 사이에 엉망이 된 길을 보니 두 사람의 마음도 씁쓸해지고 맙니다. 부인 고미경 씨 57세.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말이 어눌하고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 이건 고혈압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9에 바로 연락을 했죠.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죠. 말은 어눌하지만 막 심한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이제 왼쪽이 다 마비되어서 말도 못하고 침 질질 흘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도 못 들고 완전 마비 상태로 누워 있는 거예요. 태령 씨의 사이클 대회 사진. 사실 태령 씨는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뇌경색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사이클, 마라톤, 수영을 모두 해야 하는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할 정도의 운동만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천천히 치료돼도 되니까 병원이 더 믿을만하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퇴원을 해서 스스로 그 재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의령해서 살았죠. 같이 둘이서. 근데 워낙 끈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은 아직 이렇게 말투도 좀 어눌하고 사람이 굉장히 느려지고 천천히 하긴 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는 있고 밥숟가락은 또 뜰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할 수 있고. 근데 하루가 다르게 또 저렇게 회복이 돼서 또 본인이 할 일은 다 하고 있잖아요. 조금 느리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때 남편의 결정이 옳지 않았나. 거기 병원의 재활치료보다는 여기 와서 매일 흙을 만지면서 잡초를 뽑고 또 일을 하고 그런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산일을 하는 태령 씨. 그는 다시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연의 힘을 믿었고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찾아온 뇌경색도 이렇게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라는 어떤 사명감마저 들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그 믿음처럼 정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권하고 싶고 조금 불편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재활치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또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자꾸 주저앉고 뭐 그렇게 해버리니까 또 하다못해 장작이라도 뭐 나뭇가지라도 주워 다니고 아주 소소한 일이라도 여기서는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 이 재활이라는 거 도와주는 거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여기서는 겪어야 돼요. 갑시다. 일단 쑥부터 조금 캡시다. 자. 부부가 집 근처 텃밭으로 향한다. 봄이 오면 산에는 먹을거리가 지천입니다. 더 깊이 있다. 이봐.
크다니까. 달래다. 내가 키운 건데. 미경 씨가 달래를 캔다. 어머야? 또 끊었었는데? 그럼 내년에 또 나겠지, 뿌리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흙을 만지면 힐링이 된대요. 사모님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도시 여자라서 흙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냉이는 어디 있는데? 여기 이거 냉이지? 어. 이거 냉이지? 그래, 너무 잘 따니까 그래. 냉이 이런 게 맛있지? 생명이란 게 참 놀랍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이 연한 잎이 어떻게 뚫고 나오는지. 봄은 생명의 신비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계절입니다. 아, 쑥향이 너무 좋다. 좀 있으면은 이제 순이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먹거리 천지예요. 아. 미경 씨가 개수대에서 나무를 씻는다. 방금 집 앞에서 뜯어온 봄나물들을 살짝 데칩니다. 땅의 기운을 그득 담은 봄나물은 별다른 양념도 필요 없죠.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혀놓고요. 나머지는 구수하게 된장국으로 끓입니다. 각종 봄나물과 들깨가루의 고소한 조화. 이게 바로 우리네 밥상이다 싶죠? 마당 야외 테이블. 살짝 묻혀두었던 봄나물들은 비빔밥 재료였나 봅니다. 매콤달콤한 고추장과 향긋한 나물들을 슥슥 비벼먹는 봄의 맛. 이거 그냥 보고만 있으려니 군침이 돌아서 힘들 지경인데요. 게다가 봄 기운 내려앉은 자연에서 즐기는 이 한상. 그야말로 봄을 통째로 먹는 기분일 것만 같습니다. 사실 마트에서 뭐 그냥 필요한 생활용품만 사오고 최소한의 용품만 사오고 이제는 다 채취해서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연에서 바로 채취해서 음식으로서 그렇게 먹는 행복감도 사실 여기 오는 행복감 중에 굉장히 큰 거죠. 제가 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조금 피곤하다 이러면은 항상 위부터 아파요. 뭘 잘못 먹어도 그렇고. 근데 여기 와서 먹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위가 아픈 그런 것도 없고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자연 속에 살면서 봄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진다는 뜻. 약초박물관 곳곳에서도 태령 씨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달의 이제 넝쿨이에요. 달의 넝쿨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버리면은 이 숲 자체가 파괴가 돼요. 요 군데군데 나무가 썩어 들어가잖아요. 지금 죽어가지고 넘어진 나무도 있고 이게 다 달의 나무가 이제 섞여간 거예요. 이 전체를 가지를 치가지고 수액을 뽑아내서 수액 채취도 되고 이제 다래가 요 밑에서부터 가지가 올라가니까 다래 순 채취도 되고 또 다른 이런 참나무 같은 이런 것도 이제 생육이 이제 그러니까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놈들이 너무 자라버리면 이렇게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래 수액을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달의 넝쿨을 톱으로 슥슥 잘라내고 나자 잘린 단면에서 방울방울 수액이 나옵니다. 이게 자른다고 해가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게 나무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나무하고 같이 공생하게. 공생. 산속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떠올린 단어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자연과 자연,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의 공생에 대해서 말이죠. 참고로 이 달의 수액은 우리 집 사람이 진짜 좋아해요. 내일 아침에 한 절반 이상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건 매일 아침에 와서 수거해 가야 돼요. 이게 오래 놔두면 이제 오염될 수도 있고
상할 염려가 있으니까 항상 매일 채취하고 매일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 신선한 달의 수액을 받아든 아내가 기뻐하겠죠? 태령 씨가 달의 줄기에 수액 비닐봉지를 묶어놓고 간다.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집 앞 진액으로 만들 두축나무를 볶을 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땔감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힘든 장작 패기. 한때 왼쪽 몸 전체가 마비되었던 태령 씨에게 쉬울 리가 없죠. 짜증내거나 좌절할 법도 한데 태령 씨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치유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든지 세 번 하든지 나눠서 하면 되죠. 항상 긍정적으로 살면은 뭐 괜찮아요. 조금 불편한 건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태령 씨가 장작을 패서 불을 지핀다. 제법 불이 잘 붙었으니 이제 두축나무를 볶아줄 차례. 큰 솥에 넣고 쉬지 않고 뒤적거려줘야 하는 꽤 고된 작업이 몇 시간 이어집니다. 잘게 썬 두축나무를 볶는다. 거의 탈 정도로 이렇게 볶아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아직도 이게 실 같은 게 나오죠. 이렇게 요걸 없애줘야 돼요. 반나절을 꼬박 써야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묵묵히 몰두합니다. 이렇게 몸을 쓴 덕분에 마비되었던 몸은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였답니다. 고속 촬영한 구름이 빠르게 흘러간다. 태령 씨가 전시관에서 책을 보고 있다. 처음에는 등산을 하다 자연스레 약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후 귀산을 결심하면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 좋은 약초의 효능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쉬운 시장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백수원은 저는 99%를 해가지고 그 액기스가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 가지고 흡수가 잘 되는 거죠. 두추무술은 또 그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법제를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효능이나 이런 게 좀 잘 듣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뽑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졸업은 수학과를 졸업했는데 한의사가 되고 싶어 했죠. 어릴 때 20대 때 한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때 꿈을 못 이루더니 50대가 돼서 한방 공부를 시작해서 한방 건강과로 다시 졸업을 하고 그 뒤로 계속 한방이나 약초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공부를 했죠. 그것도 학교에 가서 정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어요. 한때 그렇게도 자신했던 건강을 잃어봤기 때문에 태령 씨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길 태령 씨는 마음과 정성을 담습니다. 태령 씨가 직접 만든 진액을 포장한다. 이제 하루를 시작할 시간. 태령 씨가 집을 나선다. 태령 씨의 출근길은 지옥철이나 교통체증으로 대변되는 보통 사람들의 흔한 출근길과는 사뭇 다릅니다. 좋죠. 살기도 하고 이제 몸 기운이 싹 온몸을 퍼지고 이렇게 기분이 좋게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매일 아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집에서부터 출발해 1.2km의 산길을 걸어서 산으로 출근합니다. 전시장 앞에 도착한 태령 씨가 팔굽혀펴기 운동을 한다.
언뜻 보기에는 뇌경색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 옛날 같으면 이 정도는 걸어오는 게 아니고 뛰어 올라오죠. 뭐 뛰어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통. 천천히 그렇게 나아가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적네. 밤새 받은 달의 수액이 생각보다 적지만 그래서 더욱 귀하죠. 방금 채취한 수액을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아내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러 갑니다. 태령 씨가 수액을 들고 비닐하우스로 들어간다. 참 꽃잔치를 봐야겠네. 붉은 꽃이 핀 화분대. 뭐예요 이게? 수액, 달의 수액인데 어, 많이 못 받았다. 조금밖에 안 나왔네 올해는. 어. 아유, 2통밖에 안 나왔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이 조금 아쉽지만 또 두 사람이 나눠 마시기엔 충분합니다. 부부가 맑은 수액을 컵에 따라 마신다. 응? 자기랑 같이 마셔야지. 뭐 건배를 다 하고. 한번 맛봅시다. 올해 첫 수확이네. 부부는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 무슨 사이다 같기도 하고. 맛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든지 다 해주려고 노력해요. 그 맛에 사는 거지.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봄은 더욱 깊어지겠죠. 보슬보슬 비가 내린다. 아무래도 오늘 하루 작업은 공칠 것 같으니 그럴 바엔 확실히 놀아보기로 합니다. 비닐하우스 지붕 끝에 끈을 단단히 묶어 뭘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해먹이 완성됐습니다. 앉아봐. 앉아볼까? 미경 씨가 해먹에 걸터앉는다. 나는 푹 내려가더라고. 나는 응? 괜찮다. 가볍잖아. 어. 오늘은 비도 오고 여기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한번 누워볼까? 어? 누워볼까? 이게 낫지? 어? 일자보다는 어. 이렇게. 신선이 따로 없구만. 오늘은 조금 쉬나 했더니 태령 씨가 이내 꼼지락꼼지락 일을 벌입니다. 아내는 해먹에 편히 누워 신선 노릇. 바지런한 태령 씨는 콩쥐나 다름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흙 섞어주는 것도 나한테는 지금 하나의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뭐 누구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재활 치료를 받지만은 그냥 지금 내 하는 행동 이 자체가 재활 치료예요. 좀 쓰기 힘든 부분, 내처럼 뭐 편마비나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하면서 그 식물이 또 커가는 걸 자기 가꾸는 거에 대해서 예측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재활 치료가 되고 그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치유 농업이라는 새로운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태령 씨는 흙이 주는 위안과 치유의 힘을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최근 치유 농업이 각광을 받는 이유도 그래서인데요. 미경 씨가 점심을 가져온다.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준비해야 되겠죠. 아내의 말에 태령 씨가 냉큼 불을 지피는데요. 이거 보다 처음 보는 초대형 불판이 등장했습니다. 친구들 오면은 여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뭐 새우 같은 것도 구워 먹고 파티를 하는 장소예요. 1m가 넘는 난로 불판. 이런 거는 여기에 다 구워 먹을 거. 판이 넓으니 구워 먹을 각종 채소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잘 달궈진 불판에서 고기와 채소가 익어가는 맛있는 냄새가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메웁니다.
상추쌈에 애정을 그득 담아 남편에게 건네주고 나도 한 입 쏙 먹고 나면 그 작은 행복에 어깨춤이 절로 나오죠. 처음이라서 이렇게 좀 허술한 점이 많아요. 일단 좀 가위에 연기가 많이 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며칠 있다가 이것을 겨울이 지났으니까 해체를 하고 내년에는 더 좋은 것으로 만들 거예요. 비록 이게 어설프긴 하지만은 어설픈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설플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렇게 뭐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만의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행복인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친구들이 오면은 여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아주 많이 오고 싶어 해요. 오늘 해먹 단다고 고생했어. 이 내 선물이요. 마음에 듭니까? 아, 힘 빠져. 고생했다. 토닥토닥 비닐하우스를 다독이는 빗소리에 지글지글 삼겹살이 익어가는 소리, 도란도란 부부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는데요. 행복한 봄날의 오후가 깊어만 갑니다. 부부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간다. 그래도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다행이네. 소낙도 안 바람이 왔어. 많이. 이 정도? 커피가 있는데 거기다 헤비메탈을 틀 수는 없잖아. 부부가 집으로 들어간다. 배불리 먹었으니 조금 나른해지는 시간. 미경 씨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준비하고 태령 씨는 추억의 LP판을 공들여 닦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된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추억의 물건들인데요. 부부가 노래를 들으며 커피를 마신다. 좋다. 그지? 내 만나기 이렇지. 안 그러면 이런 해주는 놈이 어디 있노? 나도 한번 자랑해보자. 아, 노래 좋다. 분위기의 기대, 음악의 기대, 하고픈 말을 슬쩍 전해봅니다. 내 영어를 좀 하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 알지? 아, 그랬나? I'm still love you 그러잖아. 맞다. 추억의 음악은 부부가 막 첫사랑을 키워가던 고등학교 시절로 데려다줍니다. 갖고 오지 못한 나는 마음 배철수 목소리 맞는다. 런웨이였구나. 이게 해변가요제 이러니까 첫 가수 되든 가수도 아니었지 이때는. 만수산을 떠나간 그네님은 한 30년 전, 근데 30년 전이 아니고 만날 수 있다면 40년 전이다 그지? 40년 전. 쿨하게 좋은 내 입술로 동갑내기 친구가 부부가 되어 40년 동안 서로의 곁을 지켜온 것처럼 두 사람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할 겁니다. 약초 박물관이라는 꿈과 함께 말이죠. 날 성할 때, 좋을 때 생각하면 하나 아이템은 한 달 안에 다 끝나요, 보통. 뭘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마음이 그러네요.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당장은 저 트리 하우스도 급하고, 뭐 여기 계곡 치우는 것도 급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작년에 손 모순 산책로하고 잡목들을 좀 빨리 처리를 하고
일단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나 이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 둘만이 즐기기에는 사실 너무 큰 장소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놀고 가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 오셔서 여기 일을 도와주시면 돼요.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를 남편 일을 도와주시면서 저기 위에서 또 잠도 자고 우리들과 친구가 돼주면서 그런 분들이 조금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그런 장소로 또 저희들 또 더 만들어야죠. 더 예쁘고 말 안 해도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아마 그렇게 되겠죠. 저 사람이 일단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 꼭 이루고 말 거니까. 그럴 거예요. 응? 황폐한 산 하나를 갈고 닦아 약초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찾아온 뇌경색의 고비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이겨내고 있죠. 그 곁을 묵묵히 지켜오고 믿어주는 아내가 있기에 태령 씨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지와 집념의 사나이 왕태령 씨가 갖고 갈 그의 인생과 이 약초 박물관의 미래에 깊은 찬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